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행간에서 뭘 좀 다뤄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독일에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일정까지 합치면 7박 11일의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 셈인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미국과 독일 방문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문화 코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코드?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숨겨진 문화 코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정상들 다 만났어요.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며칠 사이에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죠.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 회담을 했고요. 예. 또 G20 회의 직후 주재국인 메르켈 총리와 만나기도 하고 모디 인도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의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예. 11일이랑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국정농단 사태로 발생한 외교 공백을 메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낸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삐걱거린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치 문제, 또 국민의당과의 갈등,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로 위기에 빠진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 그렇죠. 또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숨겨진 문화 코드로 보자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행간인데요. 국제시장 루트를 따라갔다입니다. 국제시장이라니 무슨 말씀? 부산의 국제시장? 예, 그렇죠. 영화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예. 6.25 흥남철수에서부터 광부, 이 간호사 파독, 월남전 파병까지 한국전쟁을 겪은 산업화 세대를 다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문 대통령의 문화외교 동선이 이 국제시장 영화 문화 코드와 일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네, 방미 첫 일정이 어디였었죠? 장진호 전투. 네, 그렇죠.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흥남철수 때 빅토리오를 타고 피난온 자신의 가족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미군의 감사의 뜻을 전했고 미국 국민들이 아주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한미동맹이나 대북 안보 간의 확고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또 얻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맨 첫 행사로 파독 광부 간호사들 또 그 후손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감동한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갈등하는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나 현충일 추념식 자리에서 모두 다 대한민국이고 모두 다 애국자다 이런 점을 강조했었잖아요. 예. 이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산업화 세력을 끌어안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동적인 행보를 보여서 국제사회에 큰 인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정말 영화 국제시장의 그 루트와 비슷하게 문화 코드가 숨어 있었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윤희상의 묘소도 참배했다입니다. 여기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공군 1호기에 직접 실어간 통영의 동백나무를 윤 선생 묘소에 심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 언론에서 굉장한 화제거리로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게 화제거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윤 선생은 아시다시피 음악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계적인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1967년 동베를린 사건, 일명 동백님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고 국내로 강제 송환돼서 사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음악거장 190여 명의 촉구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년 만에 이제 풀려났는데요. 그렇죠. 그때부터 간첩이라는 멍해를 씌워져서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통영 앞바다까지 배를 타고 갔다가 귀국을 못했다. 또 문민정부 시절에 귀국을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대로 끝내 베를린에서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국에 못 왔습니다. 예. 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동백님 사건이 과장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김정숙 여사의 참배는 이 금지된 시대와의 단절, 핍박받은 윤희상 선생에 대한 위로와 화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단순히 화제거리 정도가 아닌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다. 세 번째 행간은 뭔가요? 세 번째 행간은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외교의 특이한 점은 국내 어느 진영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예전 같으면 진보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기념비 찾았다. 네. 그러면 틀림없이 미국이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나 민주화 세대는 너무 6.25에 집착한다. 산업화 세대 공만 평가한다. 이렇게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보수 세대, 산업화 세대는 한때 빨갱이, 간첩으로 매도됐던 윤희상 선생 묘소를 영부인이 참배했다.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용했다는 겁니다. 예. 이번 문재인 대통령 코드는 국내의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 좌우를 모두 감싸는 문화적 행보를 보였다. 모두 다 위로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상회담 속에서도 어떤 문화적 코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다. 김성환의 행간 잘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감동한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갈등하는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나 현충일 추념식 자리에서 모두 다 대한민국이고 모두 다 애국자다 이런 점을 강조했었잖아요. 예. 이 보수 진보 이념을 떠나서 산업화 세력을 끌어안는 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동적인 행보를 보여서 국제사회에 큰 인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쭉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정말 영화 국제시장의 그 루트와 비슷하게 문화 코드가 숨어 있었네요.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윤희상의 묘소도 참배했다입니다. 여기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참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공군 1호기에 직접 실어간 통영의 동백나무를 윤 선생 묘소에 심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 언론에서 굉장한 화제거리로 다뤘었어요. 그런데 이게 화제거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윤 선생은 아시다시피 음악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세계적인 음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1967년 동베를린 사건, 일명 동백님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받고 국내로 강제 송환돼서 사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세계적인 음악거장 190여 명의 촉구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년 만에 이제 풀려났는데요. 그렇죠. 그때부터 간첩이라는 멍해를 씌워져서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통영 앞바다까지 배를 타고 갔다가 귀국을 못했다. 또 문민정부 시절에 귀국을 추진했지만 보수단체의 반대로 끝내 베를린에서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국에 못 왔습니다. 예. 네. 2007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동백님 사건이 과장됐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결국 고국.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오늘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행간에서 뭘 좀 다뤄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독일에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일정까지 합치면 7박 11일의 외교 강행군을 이어간 셈인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미국과 독일 방문 동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문화 코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코드?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숨겨진 문화 코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정상들 다 만났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며칠 사이에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죠.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 회담을 했고요. 또 G20 회의 직후 주재국인 메르켈 총리와 만나기도 하고 모디 인도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리도 캐나다 총리 이렇게 해서 모두 9명의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1일이랑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국정농단 사태로 발생한 외교 공백을 메웠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제재에 반대 목소리를 낸 중국과 러시아,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삐걱거린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내치 문제, 또 국민의당과의 갈등,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임명 문제로 위기에 빠진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건 또 숙제로 남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숨겨진 문화 코드로 보자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행간인데요. 국제시장 루트를 따라갔다입니다. 국제시장이라니 무슨 말씀? 부산의 국제시장? 예, 그렇죠. 영화 국제시장 혹시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예.
6.25 흥남철수에서부터 광부, 이 간호사 파독, 월남전 파병까지 한국 전쟁을 겪은 산업화 세대를 다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문 대통령의 문화외교 동선이 이 국제시장 영화 문화 코드와 일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네, 방미 첫 일정이 어디였었죠? 장진호 전투. 네, 그렇죠.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흥남철수 때 빅토리오를 타고 피난 온 자신의 가족사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나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미군의 감사의 뜻을 전했고 미국 국민들이 아주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미동맹이나 대북 안보 간의 확고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또 얻었습니다. 예. 독일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맨 첫 행사로 파독 광부 간호사들 또 그 후손들을 초청을 해서